후반기 경남도의회가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첫 본회의부터 취소되면서 앞으로 의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시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정책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경남에서 9번째 검역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후반기 경남도의회가 개원했지만 모습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의장단 선거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파행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를 첫 본회의부터 취소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경남도의회 개원을 알릴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신임 의장이 본회의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제2부의장 재선거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25명의 의원들은 취소된 본회의에 출석해 일방적인 회의 취소를 항의했지만 결국 회의는 열리지 못한 채 연기됐습니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의장도 안 오고 미래통합당도 안 오고 해서 저희는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저희는 회의가 연기됐다고 이렇게 알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장이 그렇게 한 거죠. 의장단 선거로 시작된 도의회 내부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의장과 제1부의장이 통합당의 표로 민주당 경선에 불참한 후보가 선출되자 기권표로 단독 출마한 통합당 몫의 제2부의장을 부결시킨 민주당. 재선거에 같은 당과 민주당까지 3명의 후보가 등록하자 통합당은 지난 29일 선출된 건설 소방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제2부회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다수당의 행포이며 반민주적 폭거라고 우리 당 소속 의원 모두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후반기 의회 개원 첫날부터 내부 갈등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경남도의회. 본위에도 의장단도 꾸리지 못한 채 깊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회가 협치와 소통의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파행을 겪고 있는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놓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통합당 도의원들은 이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2부의장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주어진 제2부의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지난 29일 선출된 건설 소방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는 민주당 몫인 의장과 1부의장 자리에 당내 경선에 불참한 후보가 선출되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출마한 통합당 2부의장을 부결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일 오전 김해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미래통합당 김해갑을당협위원회는 민주당이 시의회에서조차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협위 측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민주당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5석을, 통합당이 부의장 1석을 갖는 것으로 잠정 합의봤지만 통합당에서 추천한 부의장 후보인 엄정 의원이 선거 결과 당선되지 못했다며 이는 엄정 의원의 부의장 당선을 막으려는 민주당의 만행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통합당 내 초선 의원인 김한호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몰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당 내규를 어기고 부의장직에 나선 김한호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의 경우 10일 이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에서 제명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소통과 인구 증가를 주요 성과로 꼽은 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정책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전반기 민선 7기 시정을 소통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해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 시장 집무실도 3층에서 1층으로 옮겨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2년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철학을 항상 가슴에 담고 시정을 운영했습니다. 양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변화와 희망의 밑그림도 그렸습니다. 김 시장은 양산시가 도내 최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대표 성과로 꼽았습니다. 지난 2015년 30만 명을 돌파한 양산시 인구는 지난해 3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인 인구 증가세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물금 신도시와 당장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는 사송 신도시, 그리고 지역 내 15개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양산시의 인구 유입은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5개의 산업단지 조성, 비즈니스 센터 개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철도 조기개통, 웅산도시철도 추진을 통해 사통 발달 동남권 교통의 중심도시 양산이 가시화되고 있고 김 시장은 남은 2년간 양산시정의 최대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았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후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시 행정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가 추진 중인 의생명 특화단지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장 행정을 펼치면서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체감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체들의 운영 상황과 고용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용 가능한 양산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일자리와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무기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산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김일권 시장의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허성곤 김해 시장이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래 100년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허 시장은 일자리가 핵심이라며 주요 공약이었던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5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 대비 절반을 넘긴 만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 세계 도시로의 발돋움,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선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해가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는 만큼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중심 도시로 성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대학들이 1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고사도 없었는데요. 기존과 같은 평가 기준으로 점수를 주기 어려운 탓에 대학들은 평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나임 기자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접어든 대학들. 대부분 7월 초까지 관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풍경은 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서부경남대학 대부분이 기말고사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아 성적을 매기기 위해 기말고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개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 보니 채점 방식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학들은 1학기 성적 산출 방식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대와 한국국제대 등은 전과목 점수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매기기로 했고
최고 학점인 A학점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남과기대도 원칙은 상대평가지만 절대평가를 권장하고 있어 교수 10명 중 8명이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예정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수업에 대면 강의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교수님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절대평가에서는 50% 내외로 A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부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완화됐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등급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아예 수료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수료와 비수료로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수도권의 몇몇 대학에선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 교수님과 학생이 만나는 것보다는 그 학습 진행에 대해서 조금 연계가 떨어지고 오프라인 수업을 했던 것만큼 그런 난이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런 진행에 난이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료 표시는 점수로 산정이 되지 않아 추후 장학금 지급 과정에도 혼란이 생기고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 대학마다 제도 도입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함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진짜 좀 필요한 그런 제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진짜로 더 열심히 하고 성적을 좋게 받으려고 노력한 친구들한테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코로나19 장기화에 1학기 내내 이어졌던 비대면 수업.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웠던 만큼 대학들은 한 학기 평가를 내리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경남에서 9번째 검역소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9번 검역소 확진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50대 한국 남성으로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했으며 인천 검역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인천 검역소에서 마산 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증상이나 기저질환은 없습니다. 검역소 확진자는 경남이 아닌 질병관리본부 통계로 분류돼 1일 오전 10시 기준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130명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에 의뢰된 사업 5개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에 통과된 사업은 북면 1구 신설 사업과 여자쥐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산혁신클러스터 시범 사업, 창원 강소연구 개발특구 입주공간 구축 사업, 창원 자족형 복합 행정타운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5개 사업이 통과되면서 주요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조건 사항을 잘 이행해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18개 단체로 이뤄진 교육연대가 박종훈 교육감 취임 2년을 맞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교육연대는 이를 기자회견을 열고 질 높은 학교 급식 실현과 다른 지역보다 한 학기 앞선 무상교육 도입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완전 무상교육 실현과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비정규직 교원 고용 안정 등은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연대는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조례 제정,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창원 소방본부가 관내 위험물 제조업체 64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벌인 결과 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창원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안전치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위험물 제조업체와 공사장 등 4곳을 적발해 이 중 2건을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A업체의 경우 위험물을 지정 수량보다 초과해 보관했고 B업체는 위험물 취급 공간에 불꽃을 일으키는 기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직원 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수박과 백설기 등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공헌한 보건환경연구원 이명희 연구사 등 4명에게 정부 무봉 공무원상과 소방행정과 이재경 소방교를 비롯한 5명에게 경남도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여했습니다. 7년 연속 통영에서 개최 중인 춘계 대학축구연맹전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통영시는 당초 2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제56회 춘계 대학축구연맹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안정 상태를 보여 오는 13일 산양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춘계대학 연맹전을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이를 통합 1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 제막식과 소나무 조성, 핸드프린팅 행사가 창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지민대표 10명이 참석해 통합 10주년을 축하하고 창원시의 미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봉인된 타임캡슐은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 개봉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의회 박용삼 의장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를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미래통합당 박용삼 의원을, 부의장에는 같은 당 천재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2일 기획행정위와 산업경제위, 의회 운영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백삼종 경남도 행정과장이 이를 제36대 의령군 부군수로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은 백 부군수는 충원탑 참배 후 군의회와 기관단체를 방문해 첫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1996년 하동군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백 부군수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총무과를 거쳐 경남도 행정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백 부군수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가 뽑힐 때까지 약 10개월간 의령 군정을 이끌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 모처럼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거창, 함양 등 북서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해상도 맑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0m로 이는 곳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합니다. 가급적 실내 활동을 권장하며 식중독 지수가 높은 만큼 오래된 음식은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